혹시 성공하려면 좀 더 독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그 생각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레이엄 올컷의 책 카인드를 통해서요. 친절함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무자비해야만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념에 아주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레이엄 올컷은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친절함은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고요. 이게 무슨 약점 같은 게 아니라 성공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 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친절함이 그냥 좋은 감정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초능력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근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에게 좋을 때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친절한 행동 하나에는요, 놀랍게도 무려 4명의 승자가 있다고 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윈인 셈이죠. 지금부터 그 4명의 승자가 대체 누구인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자는요, 놀랍게도 바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기분은 좋아지죠. 어떻게 보면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승자는 당연하겠죠? 바로 그 친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즉 유대감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 이게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세 번째 승자는요, 그 친절한 행동을 그저 지켜본 사람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걸 보기만 해도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승자는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친절을 직접 받거나 목격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마치 긍정의 바이러스처럼 사회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제 친절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아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첫 번째 오해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무자비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이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악한 천재 신화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나 엘리자베스 홈즈처럼 뭔가 대단한 혁신가는 성격이 좀 못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요. 마치 그 독단적인 모습이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테라노스 사태를 보면 그 신화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이끄는 혁신 기업이었지만 그 속은 공포와 거짓말로 완전히 썩어 있었죠. 결국 그 끝은 혁신이 아니라 모든 걸 무너뜨린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좀 다릅니다. 친절한 리더들도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다만 그분들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끄럽게 일하는 대신 뒤에서 조용히 팀원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팀의 꾸준한 성과로 조용히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친절하면 왠지 만만하게 보이고 이용당하기 쉽다. 즉, 친절함은 나약함이다 라는 믿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한 것과 친절한 것을 헷갈려요. 이 둘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건 착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해야 할 말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친절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책에서는 이걸 솔티드 캐러멜 테스트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달콤한 캐러멜에 짭짤한 소금이 살짝 더해져야 그 맛이 완박해지잖아요. 진정한 친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캐러멜 같은 달콤함이에 때로는 쓴소리, 즉 진실이라는 소금을 더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부술 오해입니다. 아,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라거나 저 사람은 천성이 못됐어 하는 것처럼요. 친절함을 그냥 타고난 성격으로 생각해버리는 믿음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친절은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같은 정체성, 즉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하는 행동, 바로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거죠. 친절은 마치 근육 같아서요.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들을 좀 깨부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친절을 훈련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행동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친절을 훈련하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기처럼 내면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사람을 우선하기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이 원칙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친절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로드맵이 되어줄 겁니다. 특히 4번째 원칙, 사람이 먼저, 일은 그 다음.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이야기인데요. 한 수습생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자마자 주방이 아무리 바빴어도 너의 회복이 먼저 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우선하는 진짜 친절함이죠.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절함은 그냥 마음씨가 좋다거나 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이 최고의 팀을 만드는 비결을 연구했을 때 발견한 게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거든요. 친절은 결국 팀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고 그 결과 창의성과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 자이프로 러그즈의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함과 공정함, 즉 인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요. 친절이 어떻게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언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 그 첫 번째 물결을 한번 일으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친절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